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분류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도학습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서 지도학습의 프로세스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단순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학습의 회귀 문제를 가지고 지도학습에서 머신러닝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학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값과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같이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 정보를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규칙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출력값을 모를 때 학습된 규칙에 의해서 출력값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지도학습에서 분류와 회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출력이 유한하고 이산적인 값인 경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력이 범주형인 경우, 즉 어떤 카테고리나 클래스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분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귀 문제 같은 경우는 출력이 연속적인 값인 경우다.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출력이 실수인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실 예제가 이제 회귀 예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류의 예시로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있었죠. 그래서 붓꽃의 종류 3가지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것이 이제 분류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총 12개의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즉 이 행이 총 12개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컬럼, 즉 열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4개의 컬럼은 입력 값이죠.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를 의미하는 이 숫자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한다, 즉 피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면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4개의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밑에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이 4개의 특징을 하나의 벡터로 묶어서 이 x1, x2, x3, x4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요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피처 벡터, 즉 특징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또는 특징 벡터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계속 자주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입력값으로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4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컬럼에 있는 것이 이제 붓꽃의 종류가 뭔지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정답을 나타내는 그 컬럼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런 분류는 어떤 실수 같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딱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범주형의 데이터죠. 어떤 3개의 클래스 1이 세토사, 클래스 2가 벌시컬러, 클래스 3가 벌지니카라고 한다면 총 3개의 클래스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일 때 우리가 이제 분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회귀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예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입력이 하나의 피처,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간단한 예제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피처가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벡터라고 한다면 벡터의 이제 차원이 하나인 경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회귀 예시도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의 어떤 학습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회귀 예시를 통한 지도학습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 회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observe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가 뭐 x는 2, 4, 6, 8, 10, 12, 그다음 y는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으로는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도학습에서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총 이제 6개의 샘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개의 샘플만을 가지고 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x, y 값은 사실은 이 x, y는 살펴보면 이 x와 y 값의 그 서로의 관계를 어떤 직선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모델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직선, 즉 1차식을 가져와서 1차식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럼 1차식 모델에서 이 x와 y의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 이 1차식 모델에서 우리가 모르는 값, 즉 1차식에는 보통 x 앞에 이제 기울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절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a와 b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학습 결과 a가 2분의 1, b는 2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fx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이 규칙, 즉 이 모델 안에 있는 어떤 모델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a 값과 b 값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들, 지금 여기서는 이제 2개의 데이터가 있죠. 2개의 샘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x, y 값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정답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10과 12라는 값만 여기 사용을 해서 우리가 추정해낸 이 규칙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여기서 이 x 10하고 12라는 값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낸 규칙에 의하면 fx는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에다가 요 x 값을 넣어보면 10을 넣으면 이제 5 플러스 2니까 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를 넣으면 6 플러스 2로 8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값하고 실제 정답, 즉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7과 8이라는 정답하고 비교를 해봐서 얼마나 이 학습이 잘 됐는지, 얼마나 우리가 학습한 규칙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우리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훈련집합, 즉 트레이닝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트레이닝 셋 외에 우리가 이 학습된 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집합, 테스트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돌렸을 때 우리가 이 모델에서 출력된 아웃풋하고 실제 정답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거죠. 지금 여기는 완전히 정확하게 추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0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화가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일반화가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값을 추정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잘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가 잘 됐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 그리고 일반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도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지도학습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해본 건데요. 지금 여기서 앞에 보시는 예시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모델도 간단하게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직선 모델, 단순한 1차 다항식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y라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직선 모델을 통과해서 x 값이 주어지면 w랑 곱해서 b랑 더한 다음에 이제 y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직선 모델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는 w와 b가 있죠. 그래서 이 w와 b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이 지도학습 이 회기에서의 지금 목적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 w와 b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w와 b의 조합을 다 대입을 해서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일단은 목적 함수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목적 함수는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매개 변수 w랑 b를 잘 선택해서 y값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 매개 변수에 의해서 계산된 출력값, 즉 이 wx 플러스 b로 계산된 값이랑 실제 목표, 즉 정답 y값이랑 이 차이가 굉장히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이 수식을 우리가 여기서 목적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차이를 나타내는 수식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이제 MSE, Mean Squared Error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평균 제곱 오차는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개 변수 w랑 b, 지금 묶어서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w랑 b 값을 가지고 계산한 fx 값하고 실제 정답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빼서 제곱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x랑 y 값이 페어가 여러 개죠. 샘플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요런 아웃풋하고 타겟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앞에 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 fx와 y 값의 차이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것. 그 다음에 이제 n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 오차의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MS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요 수식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이 세타를 바꾸면, 즉 w랑 b를 바꾸면 이 출력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 목적 함수의 값도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 값, 즉 w와 b 값을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에 이제 의사 코드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w랑 b를 찾을 것인가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처음 시작은 일단 임의의 w와 b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로 훈련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매개 변수 w와 b인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w랑 b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기 전에 가장 초기 값은 그냥 임의로, 즉 여기서는 난수를 생성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의 아무 값이나 W와 B로 지정을 해놓고 그 W와 B를 조금씩 바꾸면서 우리가 목적 함수가 가장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W와 B를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긴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목적 함수가 작아지는 W와 B를 찾아내는 것이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수식처럼 argmi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식의 의미는 이 목적함수 J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세타를 찾아서 그 세타를 우리가 정답이라고 출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argmi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도 뒤에서 다시 이제 나올 예정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제는 조금 더 단순한데 이제 x랑 y의 페어가 총 4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샘플이 있을 때 이 4개의 샘플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초기의 매개 변수를 임의로 W는 0.1, 그다음에 B는 4.0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이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해보면 제곱 오차는 우리가 이 fx 값과 y 실제 정답 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이 제곱 오차였죠. 그래서 만약에 0.1과 4가 WB로 선택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수식에서 WX 플러스 B라는 수식에서 여기 0.1, 그 다음에 여기 4가 들어간 거고 X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첫 번째 샘플인 뭐 2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0.1 곱하기 2 플러스 4가 fx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실제 정답인 3과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제곱한 것이 1.4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평균을 내보면 0.8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이 W와 B의 조합에 대해서는 목적 함수의 값이 0.8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W와 B의 값을 좀 개선을 해서 0.8과 0.0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또 동일하게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 제곱 오차가 조금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한 번 더 개선을 해서 W와 B가 0.5와 2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완전히 정확한 값이 예측이 되어서 이 평균 제곱 오차가 0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밑에 보시는 3개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기울기를 0.1, 그 다음에 그 절편을 4로 했을 때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좀 다른 직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직선과 이 점과의 이 차이, 오차가 꽤 높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가 0.8 정도 나왔었고 이게 조금 우리가 기울기랑 절편을 바꿔서 요런 직선을 학습해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오차를 계산했을 때 아까 0.7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확한 직선을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하면 이때의 오차는 0이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의 값이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가 오차의 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점점 이 매개 변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정답을 맞추는 W와 B를 찾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매개 변수로는 0.5와 2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적의 매개 변수를 학습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귀의 예제를 통해서 지도학습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 W랑 B를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 또 알고리즘을 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로는 붓꽃 데이터의 이제 세 종류의 출력값, 아까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어떤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즉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학습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벡터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실수 벡터로 변환해서 표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총 3개의 클래스가 있죠. 이 3개의 클래스를 모든 요소가 0이고 하나만 1인 n디멘셔널 벡터로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제 세토사라는 어떤 그런 텍스트 대신 이 첫 번째 클래스를 나타내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1, 0, 0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다 라는 것을 0, 1, 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세 번째 클래스다 라는 것을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값 대신 이렇게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형, 즉 카테고리 또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원핫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핫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0인데 하나만 1인 거죠. 하나만 핫한 상태, 1인 상태인 경우 요런 이 벡터를 우리가 원핫 벡터라고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원핫 인코딩을 원핫 벡터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 가운데 분류는 출력이 범주형인 경우, 즉 카테고리나 클래스로 표현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회귀는 출력이 실수인 경우 우리가 지도학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델과 목적 함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모델에서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 또는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일부를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으로 나누고 훈련 집합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테스트 집합은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집합에 대한 예측값을 통해서 정답과 비교해봐서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모델이 일반화를 얼마나 잘했는지 일반화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분류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도학습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서 지도학습의 프로세스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단순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도학습의 회귀 문제를 가지고 지도학습에서 머신러닝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도학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값과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같이 주어지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 정보를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규칙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출력값을 모를 때 학습된 규칙에 의해서 출력값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 지도학습에서 분류와 회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출력이 유한하고 이산적인 값인 경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력이 범주형인 경우, 즉 어떤 카테고리나 클래스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나누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분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귀 문제 같은 경우는 출력이 연속적인 값인 경우다.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출력이 실수인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실 예제가 이제 회귀 예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류의 예시로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있었죠. 그래서 붓꽃의 종류 3가지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것이 이제 분류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총 12개의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즉 이 행이 총 12개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컬럼, 즉 열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4개의 컬럼은 입력 값이죠. 그래서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를 의미하는 이 숫자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한다, 즉 피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하면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4개의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밑에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이 4개의 특징을 하나의 벡터로 묶어서 이 x1, x2, x3, x4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요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피처 벡터, 즉 특징 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또는 특징 벡터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계속 자주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입력값으로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4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컬럼에 있는 것이 이제 붓꽃의 종류가 뭔지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정답을 나타내는 그 컬럼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런 분류는 어떤 실수 같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딱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범주형의 데이터죠. 어떤 3개의 클래스 뭐 1이 세토사, 클래스 2가 벌시컬러, 클래스 3가 벌지니카라고 한다면 총 3개의 클래스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일 때 우리가 이제 분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회귀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린 예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입력이 하나의 피처,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간단한 예제이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피처가 뭐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벡터라고 한다면 벡터의 이제 차원이 하나인 경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회귀 예시도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의 어떤 학습 프로세스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회귀 예시를 통한 지도학습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 회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observe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가 뭐 x는 2, 4, 6, 8, 10, 12, 그다음 y는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으로는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지도학습에서 학습을 하고자 할 때 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총 이제 6개의 샘플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4개의 샘플만을 가지고 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x, y 값은 사실은 이 x, y는 살펴보면 이 x와 y 값의 그 서로의 관계를 어떤 직선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모델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직선, 즉 1차식을 가져와서 1차식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럼 1차식 모델에서 이 x와 y의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 이 1차식 모델에서 우리가 모르는 값, 즉 1차식에는 보통 x 앞에 이제 기울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절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a와 b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학습 결과 a가 2분의 1, b는 2라고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fx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이 규칙, 즉 이 모델 안에 있는 어떤 모델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a 값과 b 값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들, 지금 여기서는 이제 2개의 데이터가 있죠. 2개의 샘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x, y 값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정답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10과 12라는 값만 여기 사용을 해서 우리가 추정해낸 이 규칙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여기서 이 x 10하고 12라는 값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아낸 규칙에 의하면 fx는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에다가 요 x 값을 넣어보면 10을 넣으면 이제 5 플러스 2니까 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2를 넣으면 6 플러스 2로 8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값하고 실제 정답, 즉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7과 8이라는 정답하고 비교를 해봐서 얼마나 이 학습이 잘 됐는지, 얼마나 우리가 학습한 규칙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우리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훈련 집합, 즉 트레이닝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트레이닝 셋 외에 우리가 이 학습된 결과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집합, 테스트 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돌렸을 때 우리가 이 모델에서 출력된 아웃풋하고 실제 정답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거죠. 지금 여기는 완전히 정확하게 추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0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화가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일반화가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값을 추정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잘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가 잘 됐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 그리고 일반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도 앞으로 계속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지도학습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이제 글로써 표현을 해본 건데요.
지금 여기서 앞에 보시는 예시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모델도 간단하게 선택을 했죠. 그래서 직선 모델, 단순한 1차 다항식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y라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직선 모델을 통과해서 x 값이 주어지면 w랑 곱해서 b랑 더한 다음에 이제 y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직선 모델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는 w와 b가 있죠. 그래서 이 w와 b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이 지도학습 이 회기에서의 지금 목적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 w와 b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w와 b의 조합을 다 대입을 해서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여기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방식은 일단은 목적 함수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목적 함수는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매개 변수 w랑 b를 잘 선택해서 y값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이 매개 변수에 의해서 계산된 출력값, 즉 이 wx 플러스 b로 계산된 값이랑 실제 목표, 즉 정답 y값이랑 이 차이가 굉장히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나타내는 어떤 이 수식을 우리가 여기서 목적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차이를 나타내는 수식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균 제곱 오차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이제 MSE, Mean Squared Error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평균 제곱 오차는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매개 변수 w랑 b, 지금 묶어서 이제 세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w랑 b 값을 가지고 계산한 fx 값하고 실제 정답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빼서 제곱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x랑 y 값이 페어가 여러 개죠. 샘플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요런 아웃풋하고 타겟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앞에 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이 fx와 y 값의 차이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것, 그 다음에 이제 n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 오차의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MS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수식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이 세타를 바꾸면, 즉 w랑 b를 바꾸면 이 출력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전체 목적 함수의 값도 변화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 값, 즉 w와 b 값을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아래에 이제 의사 코드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게 하는 w랑 b를 찾을 것인가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지금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처음 시작은 일단 임의의 w와 b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로 훈련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매개 변수 w와 b인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w랑 b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꾸기 전에 가장 초기 값은 그냥 임의로, 즉 여기서는 난수를 생성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의 아무 값이나 w와 b로 지정을 해놓고 그 w와 b를 조금씩 바꾸면서 우리가 목적 함수가
가장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제 W와 B를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긴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목적 함수가 작아지는 W와 B를 찾아내는 것이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수식처럼 argmi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식의 의미는 이 목적함수 j 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세타를 찾아서 그 세타를 우리가 정답이라고 출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argmi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도 뒤에서 다시 이제 나올 예정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제는 조금 더 단순한데 이제 x랑 y의 페어가 총 4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샘플이 있을 때 이 4개의 샘플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초기의 매개 변수를 임의로 w는 0.1, 그다음에 b는 4.0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이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해보면 제곱 오차는 우리가 이 fx 값과 y 실제 정답 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이 제곱 오차였죠. 그래서 만약에 0.1과 4가 wb로 선택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수식에서 wx 플러스 b라는 수식에서 여기 0.1 그다음에 여기 4가 들어간 거고 x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첫 번째 샘플인 뭐 2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0.1 곱하기 2 플러스 4가 fx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실제 정답인 3과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제곱한 것이 1.4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평균을 내보면 0.8이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 이 w와 b의 조합에 대해서는 목적 함수의 값이 0.8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w와 b의 값을 좀 개선을 해서 0.8과 0.0으로 바꿨다 라고 했을 때 또 동일하게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을 해보면 제곱 오차가 평균 제곱 오차가 조금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한 번 더 개선을 해서 w와 b가 0.5와 2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완전히 정확한 값이 예측이 되어서 이 평균 제곱 오차가 0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밑에 보시는 3개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기울기를 0.1, 그 다음에 그 절편을 4로 했을 때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는 좀 다른 직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직선과 이 점과의 이 차이, 오차가 꽤 높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가 0.8 정도 나왔었고 이게 조금 우리가 기울기랑 절편을 바꿔서 요런 직선을 학습해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오차를 계산했을 때 아까 0.7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확한 직선을 우리가 찾아냈다라고 하면 이때의 오차는 0이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의 값이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가 오차의 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점점 이 매개 변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정답을 맞추는 w와 b를 찾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매개 변수로는 0.5와 2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적의 매개 변수를 학습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귀의 예제를 통해서 지도학습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 W랑 B를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 또 알고리즘을 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문제로는 붓꽃 데이터에 이제 세 종류의 출력값, 아까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벌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어떤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즉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은 어떤 우리가 머신러닝을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학습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벡터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실수 벡터로 변환해서 표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총 3개의 클래스가 있죠. 이 3개의 클래스를 모든 요소가 0이고 하나만 1인 n디멘셔널 벡터로 변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제 세토사라는 어떤 그런 텍스트 대신 이 첫 번째 클래스를 나타내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1, 0, 0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다 라는 것을 0, 1, 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세 번째 클래스다 라는 것을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값 대신 이렇게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형, 즉 카테고리 또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원핫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핫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0인데 하나만 1인 거죠. 하나만 핫한 상태, 1인 상태인 경우, 요런 이 벡터를 우리가 원핫 벡터라고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원핫 인코딩을 원핫 벡터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 가운데 분류는 출력이 범주형인 경우, 즉 카테고리나 클래스로 표현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회귀는 출력이 실수인 경우 우리가 지도학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델과 목적 함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모델에서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 또는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일부를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으로 나누고, 훈련 집합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테스트 집합은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집합에 대한 예측값을 통해서 정답과 비교해 봐서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모델이 일반화를 얼마나 잘했는지, 일반화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